매일 오전 11시 강한 녀석들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강달러의 상승 압력, 이 압력이 줄어들 수 있을까요? 일단 달러화의 움직임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 후반에 잭슨 미팅에 대한 경계감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은 다시 증시가 변동성 확장 국면에 들어섰다면서도 6, 7월에 대비해서 주식시장의 환율의 민감도가 현재는 크지 않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원달러 상승 부담이 현재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한 리포트였습니다. 다만 유럽 경기 침체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환율 동향은 계속해서 체크해 봐야 할 변수로 시장에서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하나증권은 현재 실적과 주가의 연결고리가 점차 강해지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국내외 기업 실적이 하향 조정되면서 실적의 희소성이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분석이었는데요. 최근에 실적 상향이 나타나고 있는 업종으로 방산과 조선, 에너지와 종합상사, 섬유의복, 항공, 그리고 카지노 등 같은 섹터를 꼽았습니다. 환율과 경제 흐름, 또 실적과 주가의 흐름, 그 연결고리를 계속 따라가 보시죠. 오늘 강한 녀석들 세 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세 분은 시장의 가장 민감한 변수, 그 연결고리 어느 쪽으로 보고 계실까요? 강한 코멘트 함께 해보시죠. 신삼원 전문가, 귀를 조금 닫고 눈과 머리는 냉정하게. 신기수 전문가, 과속 방지턱 구간 천천히. 유세벽 전문가, 2450포인트 탈환. 이 가운데서 신기수 전문가의 의견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주식시장이 이제 과속 방지턱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좀 양쪽에 비상깜빡이도 켜고 그리고 앞에 신호등을 확인하면서 조금은 이제 천천히 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떤 변수를 살펴보고 계실까요? 예, 과속한 것도 없는데 뭐 방지턱까지 또 있어야 되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지금 이제 어쨌든 지금은 시장이 계속 하락하다가 이번에 반등이 바닥권에서 첫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파동이 만들어진 거고, 아마도 이제 박스권 상단 결정이 아직까지 된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앞으로도 이제 6개월에서 1년까지는 기간 조정이 좀 돼야 될 거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어린이 보호구역 30km 속도 뭐 이런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이제 미국의 제조업 PMI가 이제 25개월 만에 최저치, 서비스 PMI는 27개월 만에 최저치가 나왔는데, 이게 그 가령 7월 달만 생각해 보더라도 이렇게 나오면은요, 그러면 이제는 그 인플레이션 정점 이래가지고 시장이 오히려 좀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또 인플레이션 정점보다도 뭐 중요한 게 지금 이제 그 파월 의 입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듣질 않죠. 그래서 지금까지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잭슨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일 텐데 시장에서는 또 이제 매파적인 기조를 유지를 할 거다라고 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파적인 기조를 더 내비칠 것 같지는 않아요, 파월이. 근데 이제 지금까지 파월이 했던 얘기들이 보게 되면은 뭐 내년까지도 금리 인상 기조는 계속될 거고 인플레이션은 고인플레이션이 앞으로도 뭐 장기적으로 갈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금리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정도의 발언을 할 걸로 보이는데 그거를 시장은 이제 그 정도만 돼도 내년까지 계속 금리 인상 하나 이래서 이제 매파적으로 보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 기대치가 이미 이번에 올라올 적에 내년도에는 금리 인하를 했으면 좋겠다, 하지 않을까? 뭐 이제 그런 기대치를 이미 안고 올라왔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시장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기대치가 높았다가 왜 연준 입장은 변한 게 없는데 또 가격 조정이 들어오냐 그러면 이제 변한 거는 사실 시장에서 가격이죠, 가격. 시장에서 변한 거는요,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은 것 하나하고, 그리고 이제 시장 가격이 거기에 따라서 기대치가 이제 높아지면서 올라온 거 두 가지입니다. 인플레이션 정점에 대한 것은 시장에서 이미 반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이제 호재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시장이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빠지면은 이제 반등이 나올 걸로 이제 보는 게 뭐냐면은 연준 입장에 변한 게 별로 없고, 또 앞으로 뭐 기간은 걸리겠지만 금리 인상 기조는 분명히 완화될 거고 인플레이션도 이미 정점을 찍었다고 보기 때문에 또 빠지면 또 이제 반등이 좀 나올 걸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저점이 어디에서 나올지 이런 것들을 좀 눈치 보기를 하시면서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달러가 어제 이제 살짝 좀 멈칫했습니다. 근데 이제 달러가
지금 전고점 부근에서 지금 멈칫했거든요. 근데 이거 전고점을 넘지 않을 거다 또는 뭐 넘을 거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금은 좀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섣부르게 지금 여기가 이제 고점이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근데 이번에 가령 이제 달러가 107점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107.5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이제는 고점을 좀 찍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달러는 이제 유로화를 좀 봐야 되겠죠. 어제 유로화가 1페르트 밑으로 빠졌다가 다시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 이 유로화가 안정세로 좀 접어들어야 됩니다. 유로화가 안정화되는지를 이 부분에서 이제 봐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1페르트 밑으로 빠졌으면은 이제는 바닥을 잡기 위한 시도는 할 겁니다. 그래서 달러와도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기대는 요번에 달러가 좀 막히지 않을까 기대는 좀 하고 있습니다만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S&P 500 기준으로 4,100 이하 빠지면은 저는 매수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또는 그 잭슨 미팅이 끝나고 나서 시장의 방향성이 상방으로 좀 트는 것 같으면은 그때 매수를 하셔도 늦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섣부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유를 가지고 보시면 좋겠고요. 뭐 반도체 쪽 반도체가 안 간다 이제 계속해야지 이제 이제 답답하시죠. 근데 반도체가 이제 가려면은요 삼성전자가 일단 틀어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삼성전자가 61선을 타든지 그러니까 67,000원 위쪽으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한번 투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8,000 밑으로 빠지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요번에는 기술적으로 삼성전자가 투매를 받은 이후에는 조금 급반등이 나올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러면 반도체가 아마 탄력적으로 이제 반등이 좀 시작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반도체는 여전히 저는 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극지 않은 복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쪽은 뭐 여전히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전기차의 성장성 이런 것들은 뭐 의심할 여지가 없죠. 지금은 뭐 여러 가지 뭐 원자재 가격 논란이라든가 뭐 이제 중국에서의 록다운 논란 또 이제 여러 가지 미중 갈등에 관련된 논란 이런 것들은 다 노이즈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2차 전지 쪽에는 여전히 성장성을 타면서 빠지면 또 올라간다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 학회 모멘텀 들을 거라 보고 있고요. 지금 바이오주들 좀 눌려 있을 때 매수관이라 보고 있습니다. 건설 원전 쪽도 사우디 정상회담 기대 살아있다. 또 게임 컨텐츠도 이제는 실적 구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신작 모멘텀 중심으로 봐야 된다. 또 로봇 자율주행, 무인 공장이라든가 중국의 바이두가 무인 택시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애플카 얘기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계속 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게임 컨텐츠 그리고 로봇 자율주행 앞서서 또 설명한 그런 섹터들 건설과 원전,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것들은 시장의 이제 중심에 놓여 있는 종목군들 가운데서 많이들 주목하는 대형주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테마 움직임들 가운데서 성장주 움직임들 가운데서는 게임, 컨텐츠, 로봇 자율주행 엔터는 빼주셨어요. 은근히 지금 엔터 기대하시는 분들 많으시고 우리 채팅창에서 뵙는 분들 가운데서 블랙핑크 컴백 기대 굉장히 많이 하시고 신기수 전문가님께서는 블랙핑크, 에스파, 뉴진스 또 JYP는 누구죠? 제가 그 친구들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항상 저는 이름이 정확하게 PD님 좀 얘기해 주세요. JYP. 트와이스. 네. 아무도 얘기 안 하시지만 신기수 전문가님 얘기해 주셨어요. 이 가운데서 좋아하는 아이돌 있으세요? 신기수 전문가님. 제가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 몰라요. 예. 저의 그 원픽, 투픽은 레드벨벳하고 있지입니다. SM과 JYP로. 엔터주는 왜 안 보세요? 엔터주는 사실 괜찮게 보는데, 근데 지금 엔터주 사실 좀 많이 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수익을 뭐 볼 수는 있을 걸로 봅니다만은, 근데 뭐 얼마나 재미가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탄력적인 쪽을 좀 고르다 보니까 순위가 좀 떨어졌을 뿐이지 엔터주 저도 뭐 나쁘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채팅창에서 뉴진스 미국 빌보드 차트를 접수했습니다. 편백나무님께서 글 올려주셨고요. 저는 매일 블랙핑크의 핑크 베놈을 듣고 있는데 지금 2억 뷰 앞두고 있거든요. 언제 2억 뷰 갈까 하면서 매일 클릭을 하는데 지금 1억 7천 뷰 나오고 있네요. 편백나무님께서 또 채팅창에서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지금 뒤로 화면이 안 나오네요. 편백나무님께서 조금 전에 주신 의견이 과속방지턱에 들어갈 때 좋은 종목은 자동으로 제어합니다. 예, 하락폭을 제어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많은 분들 부러워하실 것 같아요. 어떤 섹터를 갖고 계실까요? 신기수 전문가는 지금 시장 여러 가지 다시 한번 악재로 둘러싸인 시장이지만 노이즈에 불과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수 자체를 좀 천천히 할 필요가 있겠고 또 주식시장의 박스권의 움직임이 6개월 그 이상 갈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아무래도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가격 조정이 1년 동안 들어왔고요. S&P 500도 6개월 동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가격 조정이 1년 들어왔다면은 기간 조정은 6개월 이상,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뭐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거 인내하기 좀 쉽지는 않고요. 또 우리 단타 트레이딩도 연습해야 되잖아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수의 기준을 확실하게 또 잡아주고 있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4,100포인트 이하, 그리고 잭슨 미팅을 확인한 이후에 매수 구간이 들어올 수 있다. 박스권의 하단을 한번 좀 확인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세 분께 신호등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정점 확인했다고 보시면 초록불,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시면 빨간불 주시면 됩니다. 신기수 전문가의 의견에 나머지 두 분도 동의를 할까요? 인플레이션 정점은 이미 나왔고 이제 시장은 긴축의 정점을 확인하는 과정이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자체가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세 분의 의견 보겠습니다. 신상원 전문가, 유세벽 전문가도 그 의견에 동의하면서 초록불을 주고 있습니다. 유세벽 전문가님. 네, 주요 지표들이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주요 지표들이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고 인플레이션 정점 모르죠. 또 모르는데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어느 정도 잡혀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상원 전문가님. 네, 같은 의견인데 인플레 정점은 이미 좀 세게 자이언트 스텝을 2번 하면서 그 지표들로 좀 어느 정도 초반이긴 하지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점은 좀 빨리 누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실물 경제에서 받아들여지는 우리가 이제 감수해야 될 부분들이 좀 뭐 고통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좀 완화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늘무사님께서 항공주 환율이 높아서 외화부채 또 리스크로 유가도 낮지 않은 편인데 이 두 가지 변수를 봤을 때 전망이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증권사는 좋게 보네요. 내가 잘못 알고 있나? 라고 하셨는데요. 저도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 증권사에서 최근에 항공에 대해서 실적 전망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는 그 분석이 눈에 띄어서 그 섹터도 제가 넣어서 아까 멘트를 해드렸는데요. 항공주 매수 의견이시면 초록불, 매도 의견이시면 빨간불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의 의견도 확인을 해볼게요. 그리고 그 리포트 내용을 조금 제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카지노주 있죠. GKL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실적 전망이 상향 조정됐는데 뭐 신재생이라든지 다른 쪽의 실적 상향 종목들은 주가가 조선 뭐 이런 쪽의 종목들은 크게 오른 데 비해서 카지노 GKL이나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실적 전망이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 주가는 오히려 마이너스더라고요. 세 분의 의견 항공주 보겠습니다. 신상원 전문가가 노란불 주신 거죠? 네. 예, 왜 노란불이신가요? 그러니까 저는 좀 여행도 좋아하고 뭐 그 관련 일도 좀 잘 알고 그래서 좀 있는데 항공주 자체가 지금 환율 올라간 것들 그리고 또 유가도 올라가는 것들이 상당히 좀 부담이 될 거고 또 업황이 회복하는 단계에 있었어요. 근데 대한항공을 예를 들어도 화물로서 그 부분을 이제 좀 만회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여객 수요가 아마 코로나 이전보다 30% 정도밖에 회복이 안 됐습니다. 물론 전년 대비 비해서는 상당히 좋아졌는데 지금 환율이 어느 정도 좀 발목을 잡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도 있고 또 항공주는 그냥 우리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우리가 여행하듯이 자유여행으로 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행사들이 좀 같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여행사에서 지금 다시 쉽게 예를 들자면 적극적인 마케팅을 못하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월, 5월 때 여러분들이 TV 광고에서 제일 많이 보던 게 새롭게 얼굴이 바뀐 하나투어, 뭐 교원, 뭐 이렇게 새롭게 여행에 진출하는 회사들인데 그 마케팅 비용도 없어진다는 얘기는 지금 위축되어 있는 뭔가 상황이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런 여행사들이 대량으로 항공 블록을 좀 잡아야 되는 그런 행위들도 있습니다. 그게 지금은 적극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제가 그거는 좀
저도 여행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걸 찾아봤는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은 그 항공주에서는 메리트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대신 왜 노란불을 불렸냐면 당장은 아니어도 네. 차후에 한 3개월, 6개월 후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지금처럼 좀 완화되고 그다음에 여행에 대한 수요가 나타난다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행의 좀 패러다임이 좀 많이 바뀌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투어도 새롭게 패키지만 집중하는 거에서 조금 프라이빗한 그런 여행으로 상품들이 나오고 준비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좀 달라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노란불을 눌렀습니다. 네, 자동차 업계도 뭐 공급도 좋지가 않았고요. 이연 수요 자체가 뭐 내년 중반까지 계속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여행 역시도 미루면 이연 수요가 되죠. 그에 따른 전망 때문에 빨강이 아닌 노란불을 주셨네요. 항공주 단기간에는 일단 부담스러운 요소가 많다는 점 알아봤는데요. 역시 그럴 것 같은데 의외로 또 항공주를 초록불을 나머지 두 분이 주셨어요. 유세벽 전문가님 매수 의견이시네요. 네. 뭐 대한항공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근데 뭐 실적 좋았었고 그리고 더 좋아지려면 유가가 좀 하락을 해줘야 되는데 유가가 부담 요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저는 지금 가격대면은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LCC 관련 가볍게 튕겨줄 수는 있어요. 진에어가 최근에 흐름이 좋았었는데 그런 종목들 말고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는 뭐 대한항공 같은 대형주들 저는 지금 가격 부담 없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환율의 정점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신기수 전문가는 정점이 나왔을 가능성에 대해서 보고 계시잖아요. 이에 따라서 원화 약세 피해주인 항공주도 역시 매수 의견이신 건가요? 예, 그러니까 매수냐 매도냐 그러면 지금 매도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뭐 가격적으로는 일단 바닥권을 좀 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달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조만간에 좀 정점이 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하고 있어서 또 유가가 이제 반등은 나오고 있지만 유가가 반등 이상 나오기는 좀 힘들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쪽에서 내년도에 산유량을 사상 최대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그러고 있고 뭐 사우디에서 지금 말 안 들으니까 유럽이 우리가 그러면 기름 만들게 저기 미국 쪽에서 그런 이제 저기라서 그런 것들이 유가를 좀 방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항공주들이 뭐 대한항공이라든가 이런 부분 보면은 뭐 많이 빠져 있어서 일단 지금 가격적으로 팔 자리는 아니다. 네. 뭐 중기적으로 본다면은 뭐 사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가와 환율이라는 변수가 긍정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목을 하시는데요. 서당계 1년차님께서 결론적으로 항공주는 안 보고 있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네. 이 말씀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아마 많으실 거예요. 워낙 거대 변수, 매크로 변수가 크게 작용하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편백나무님께서 조금이라도 위험성을 내포한 종목은 잠시 넣어두세요. 종목 많은데 하필 골치 아픈 종목 살 필요 없죠. 서당계 1년차님 글 남겨주시고 SW리님께서 여행주 밑에서 모아가기라고 하셨는데 경쟁 심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신상원 전문가님 좀 설명을 드렸고요. 또 밑에서 모아가기는 반도체 편백나무님 의견 주셨는데요. 불빛만 확인해 볼게요. 반도체 삼성전자 58,000원 아래까지 내려가는 그런 투매가 나오면 매수하겠다. 신기수 전문가가 의견 주셨는데요. 동의하시면 초록불. 그렇지 않으시면 빨간불입니다. 신기수 전문가 58,000원 아래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투매가 나오면 이걸 좀 정리하고 삼성전자의 급반등 가능성도 보셨는데요. 나머지 두 분 의견은 어떨까요? 모두 초록불을 주셨는데요. 넘어가서 이 반도체주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또 의견 있으면 유수백 전문가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할 말이요? 네. 뭐 반도체 담아야죠. 네, 삼성전자 좋죠. 좋은데 저는 삼성전자 말고 다른 종목 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강한 코멘트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멘트는 유세벽 전문가의 코멘트 2450포인트 탈환인데요. 2500포인트 초중반 넘어서다가 밀려 내려갔고 2450선에 대해서 회복 시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시 한번 좀 밀려 내려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상승과 하락의 폭이 좀 제한적인 저점을 좀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유세벽 전문가님? 네, 오늘 장 초반 미국 증시 영향으로 좀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좀 많았지만 오늘 아침에 회원방송 하면서 그랬거든요. 오늘 왠지 좀 좋을 것 같다. 벌써 선반영 많이 해주지 않았냐라고 그 근거를 들고서 봤는데
좀 빨간불을 잘 켜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2450포인트를 탈환을 했다가 그대로 밀렸습니다. 아무래도 이 달러, 원화 약세, 이런 부분들 1340원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부담 요인으로 오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외국인들은 선물 시장에서 매수세가 들어와 주고 있고 코스피 시장에서도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받쳐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기관 같은 경우가 코스닥 시장을 좀 받치고 있고 지금 뭐 섣부르게 뭐 달려들 때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선별적으로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 섹터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방산이 굉장히 오늘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75,000원까지도 찍어주고, 그리고 현대로템, 뭐 LIG 넥스원 할 것 없이 신고가를 갱신해주는 이런 흐름들을 볼 때 우리 K방산 이제는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주들이 강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이쪽도 계속적으로 신재생 쪽은 봐야 된다. 이거는 트렌드다. 전 세계적으로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 섹터고, 그리고 이와 같은 종목들을 담기가 부담스럽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저는 분할 매수로 좀 접근을 충분히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라던가 이런 부분들, 2차 전지는 종목 차별화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2차 전지도 워낙 좋다라는 건 알고 있고, 뭐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전기차 그게 가능하겠어? 라고 했지만 지금은 벌써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다 넘어가고 있고 거기에 따라 수혜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로봇은 정말 너무 강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섹터로 봐야 되는 게 테마로 봐야 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산업으로 봐야 된다. 갈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 이거는 너무나 강조를 많이 했었었고, 저는 그 중에서 지금 레인보우 같은 종목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라면은 다시 치고 나갈 수 있는 흑자 전환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한번 찾아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봇은 이제 테마가 아니라 산업이다. 그리고 로봇에 이어지고 있는 투자, 또 로봇주가 보여주고 있는 일부 기업들의 실적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 로봇 산업의 어떤 온기가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면서 또 흑자 전환할 수 있는 기업 찾아보면 또 좋은 수익이 날 수 있다는 의견까지 전해주셨는데요. 시장 이렇게 2,500선 맞고 떨어지면서 저는 또 유세백 전문가가 늘 얘기했던 방산 신재생을 봤습니다. 역시 이쪽도 방산, 특히 이제 조정을 쭉 받고 좀 위로 올라서는 모습을 보이더니 오늘장에 또 이렇게 신고가가 나잖아요. 역시 시장이 밀리니까 다시 한번 약세장이었을 때 시장에서 큰 두각을 나타냈었던 방산과 신재생 에너지주들이 시장에서 중심에 또 한 번 섰습니다. 이 밖에 2차 전지와 로봇까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유세백 전문가님은 신재생 에너지 움직임 가운데서 조선주는 안 보시나요? 조선은 솔직하게 좀 피하고 있습니다. 뭐 본다면 한국화분 정도? 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언급은 하는데 섣부르게 이렇게 손이 나가진 않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 수급상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너무나 강하게 치고 가고 있고, 봐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매매를 그쪽으로 안 하고 있어서 네, 그쪽에 대한 코멘트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신에 한국화보는 좀 관심 있다고 하셨는데 관심 있는 이유는 어떤 점 때문일까요? 개인적으로 좋은 기억이 있어서요. 아무래도 좋은 기억이 있는 종목은 계속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추세적으로도 살아 있습니다. 네. 살아 있으면서 좀 덜 올랐죠. 네, 저 덜 올랐는데 저는 14,000원 정도까지 내려오면 잡아갈 생각입니다. 내려오면 네. 14,000원까지 내려왔을 때 네. 보겠다고 의견 주셨네요.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우리 강한 녀석들에서 조선주에 대한 언급이 그다지 크진 않은데 시마론에서도 뭐 연구원 모시고 말씀 많이 나눴지만 올해 좀 주목할 만한 실적을 계속 매분기 체크할 만한 섹터가 조선이 아닐까라는 그런 얘기를 연초에 했었고, 그리고 지금 뭐 실적이 조금씩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아니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은데 종목, 예, 태광이었나요? 성광밴드. 성광밴드. 네. 그렇습니다. 제가 빼먹지 않고 더 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자, 세 분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움직임. 지금 시장의 어떤 위기 요소 중에 핵심이 바로 에너지발 위기인데요. 신재생 에너지주 가운데서 나는 태양광, 풍력, 원자력을 보겠다. 초록불.
그리고 수소를 보겠다. 노란불, 조선은 빨간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섹터 가운데서 우선적으로 보고 계시는 섹터 확인하고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세 분의 의견 보시죠. 신상원 전문가가 노란불 수소 주셨고요. 그리고 조선은 역시 1순위는 안 되네요. 나머지 유세벽 전문가, 신기수 전문가 두 분께서 또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 원자력을 봐주셨는데요. 신기수 전문가님. 네, 저는 이제 제일 보는 쪽이 이제 조선도 이제 신재생이라 하면 조선도 저는 굉장히 보고 있어요. 조선도 보고 있고 뭐 풍력, 태양광, 원전 다 보고 있는데 조선주 수소는 제가 조금 요즘에 안 봤어요. 그리고 수소 쪽에는 아직까지 그 모멘텀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사실 공부를 안 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어서 수소 쪽은 좀 안 보고 있고요. 이제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원전, 풍력하고 태양광은 요즘에 좀 많이 올라가서 그래서 좀 말씀을 좀 안 드리고 있는 거고 조선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적으로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잘 안 드리는 거고 만약에 이제 조정이 들어오게 된다면 또 말씀을 또 드릴 거고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쪽은 아직 그 원전 쪽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원전 쪽에는 아직도 매수가 가능한 종목들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고, 뭐 이제 사우디 쪽도 원전 얘기가 좀 나올 거고, 네. 또 아직까지 우리나라 지금 KT엑스놈의 원전 들어갔다는 발표가 안 나오고 있죠. 그런 것들이 모멘텀이 되고 있어서 저는 지금 현재 상황 제일 밀접하게 보고 있는 쪽은 원전인데 뭐 다 보고 있습니다. 네, 원전주 가운데서 관심 종목을 꼽아보겠다. 이유는 여러 가지 신재생 섹터들 가운데서 가장 덜 올랐다는 점 주목을 해주고 있고요. 신상원 전문가님께서 수소주를 보고 있네요. 네, 뭐 최근에 추천을 드린 것도 이제 수소주도 있고 또 오늘도 가져온 게 이제 수소랑도 연관이 돼 있지만 그 태양광하고 풍력은 이미 좀 바람도 세게 불고 햇볕도 좀 세게, 그러니까 시세가 한번 나오고 쉬고 나오고 이렇게 한 2단계, 3단계를 가고 있는 단계니까 지금 수소를 좀 보고 있는데 수소는 뭐 6월에 이제 국회 통과한 그 법안이 12월에 이제 그 발효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과제 21번째도 있고 또 9월 초에 아마 그 국무회의인가요? 거기서 아마 수소 관련 협의회인가? 그게 있는 걸로 제가 정확하게 명칭은 모르지만 그게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며칠 전에 그 호주하고 에너지 협력할 때도 이제 수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골드만삭스에서도 수소를 좀 봐야 될 때다 이런 얘기들도 나온 게 있기 때문에 또 마침 수소 관련 종목들이 야금야금 올라오다가 오늘도 뭐 범한 퓨얼셀이라든가 어제 이제 말씀드린 JNK 히터도 어제 이제 거래를 이제 반등을 시키는 거래가 좀 다시 들어오고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또 수소도 사우디 한번 우리나라 회사가 이제 진출해서 그렇게 계약을 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지금 수소를 지금 보려고 하는 겁니다. 네, 의외로 지금 모멘텀이 늘어나고 있는 섹터 쪽으로 수소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저희가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사우디 한국 정상회담에서도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알아봤고 지크님께서 조금 전에 진짜 따끈따끈한 속보를 알려주셨더라고요. 에너지 위기의 독일이 캐나다와 그린 수소 공급에 합의했다. 라는 소식을 알려주셨는데요. 이건 역시도 수소 관련한 내용이 될 수 있겠죠. 유세벽 전문가님. 네. 초록불 주셨어요. 저는 계속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태양광, 풍력 계속 봐야죠. 그리고 원전도 있고요. 네, 원전은 좀 밀렸는데 저는 잡아가기 좋은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수소 또한 저도 들고 있습니다. 네, 어떤 종목인지는 말은 못 드리지만 수소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신재생 쪽은 계속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격적인 측면 부담스러울까? 저는 충분히 챙겨 먹고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 조정 들어오면은 풀배팅 들어가야죠, 이쪽으로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에서도 나는 큰 부담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 신재생 에너지주에 대해서 유세백 전문가가 이런 의견을 주고 있는데요. 더 하락하면 풀배팅이 가능한 섹터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강한 코멘트. 신상원 전문가의 코멘트입니다. 귀를 조금 닫고 눈과 머리는 냉정하게 어떤 자세로 주식을 바라볼지 또 오늘 의견 주시죠. 네. 뭐 주식을 시장을 바라보는 뭐 의견, 뭐 제가 뭐 선생님도 아닌데 항상 이런 좀 신성 같은 말씀을 드릴 때가 있는데 지금 시장을 보면은 우려가 우려를 불러오는 우려감, 뭐 이렇게 좀 뭐 라임을 넣는 그런 것 같이도 보이지만, 그러니까 우려가 우려를 계속 불러와서 피로감이 느껴지실 겁니다. 아마 뭐 속된 말로 짜증도 좀 날 정도로. 왜냐하면 지금 뭐 잭슨홀 미팅이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하루하루 다르게 계속 이런다 저런다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피로감을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다 이럴 것이다가 안 좋은 쪽으로 자꾸 얘기를 논조들이 이렇게 가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너무 귀를 계속 열고 다 들을 거 듣는 거 다 그런 거를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는 그냥 시장의 흐름을 그냥 눈은 시장의 흐름을 계속 쫓아가되 머리는 여러분들이 좀 차갑게 냉정하게 보면서 이제 판단을 할 때, 그러니까 뭐 잭슨홀 미팅이 끝나고 나서 시장의 반응이 나올 때 대응해도 늦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정보가 이렇게 과하게 넘칠 때는 냉정하게 천천히 시장의 흐름을 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시장을 보면 연준에 따라서 또는 연준 거기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계속 변동성이 강해요. 그래서 그런 변동이 강한 장세가 계속 지속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잭슨홀 미팅 이후에도 아마 또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9월 FOMC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이거는 매파적으로 가는 거다. 인상을 하는 거지 인하를 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마음을 좀 준비를 좀 낮춰놓고 좀 열정을 시키라는 게 아니고요. 좀 이렇게 좀 서두르는 마음을 좀 시켜놓고 오히려 9월 FOMC 이후를 바라보는 게 더 나을 것이라는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우려들은 어차피 해소되고 극복될 그런 과제 또는 시장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일일비하지 마시고 또 지금 시장 상황 보면요. 다양한 뉴스들도 있고 있는데 오히려 이럴 때 좀 글로벌 지정학적인 문제에서 그 이슈들을 조금 관심을 가질 게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쉽게 표현을 하면은 한 5분의 남자들의 뭐 행동, 말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바이든, 푸틴, 시진핑, 그리고 사우디의 살만 왕자님, 그리고 질렌스키까지. 이걸 잘 보면 지금 사우디가 미국에서는 좀 증산하려고 하니까 사우디는 받아치는 격으로 좀 이렇게 자기네는 감산을 한다 해서 유가가 지금 어제 또 오르고 이렇게 있는데 이걸 잘 보면 대부분 미국하고 좀 뭔가 트러블이 있는 그러니까 지정학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시진핑도 마찬가지고 중국이니까 시진핑이 또 하필 이번 주에 이게 결정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거의 간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우디를 방문한다고 해서 뭐 제다부터 해서 뭐 네옴시티가 건설되는 그 저녁에 뭐 중국 깃발들이 뭐 붙여지고 있다고 얘기를 나오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눈여겨서 볼 필요는 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또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네옴시티 뭐 이런 것들의 건설주라든가 원전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특히 저는 이게 눈의 가시로 좀 저는 되게 조심성이 좀 있다 보니까 보고 있는데 중국이 한번 그렇게 자기네들이 맘먹고 어디 가서 뭐 건설하는데 참여한다 이래버리면 우리가 이길 방법이 조금 약해져요. 왜냐면 물량 공세를 해버리거든요. 뭐 우스갯소리로 할머님들이 말하는 니네 6.25 때 중공군 그런 걸 봤어 이런 걸 정도로 인해전술을 해버려갖고 거의 다 퍼붓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조금 불리한 면,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우리가 이 정도 기대, 뭐 100을 기대했는데 30 정도가 날아가 버리면 그 기대감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5 남자를 말씀을 드렸는데 또 마지막에 그 질렌스키는 푸틴이 먼저 침공해서 이거 나쁜 짓을 한 건 맞는데 지금 출구 전략을 안 하려고 하는 게 또 이번엔 반대로 질렌스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5 남자들의 이 발언이나 행동에 대해서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플러스로 한 남자를 더하면 당연히 김정은입니다. 김정은의 행동도 봐둬야 될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는 좀 시장을 살펴보고 머리는 좀 냉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관심 섹터로 어제는 수소 쪽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오늘은 혹시 특별히 관심 갖고 계시는 섹터 있으실까요? 오늘도 수소주인데요. 근데 이제 그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수소주들 보면 시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수익 구간이 나올 때 저는 스티커를 못 받아도 좋지만 이걸 보고 이제 한번 실전을 해보시는 분들은 수확을 조금씩 챙겨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수소주를 좀 눈여겨보고 있고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태양광하고 로봇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소, 태양광, 로봇 순으로 보겠다. 오늘 3분의 강한 녀석들 모두 신재생 에너지와 로봇에 대해서 특히 로봇
세 분 모두 주목을 하고 있는 섹터인데요. 채팅창에서 신재생 쪽은 순환매 잘 따라가서 조정 주는 종목을 매수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마그마님께서 사우디 네옴시티 수주전에 중국이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신상원 전문가의 멘트에 건설 주고 다른 거 더 큰 거 먹으면 되죠 라고 하셨는데요. 다른 거 더 큰 거 어떤 걸까요? 네, 글 남겨주세요. 마그마님. 수소인가요? 자, 신상원 전문가가 시장의 변동성 요인에 대해서 연준을 꼽았습니다. 세 분 모두 동의하실까요?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장의 변동성의 요인은 연준, 파월 연준 의장이다. 첫 번째로 잭슨 미팅이 관문이 될 수 있겠고 9월 FOMC 전까지 또 시장은 변동성 구간에 놓여 있을 것이다. 동의하시면 초록불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빨간불 주시기 바랍니다. 네, 9월 FOMC까지 우리 추석 연휴도 지내야 되고 또 9월에도 또 세금 내는 시즌이기도 하고 다들 돈 많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세 분 모두 초록불을 주셨어요. 변동성의 요인 바로 연준이다. 신기수 전문가님 한 말씀 해주실까요?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 좀 드린 것 같은데 저는 9월 장세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를 안 합니다. 9월도 이제 잭슨 미팅 때 얘기가 잘 나오면은 이제 반등이 한번 나왔다가 또 지지부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9월 달 CPI는 도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일단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인플레이션이 한 번에 고점 찍었다고 해서 바로 수직 낙하를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하락을 할 것 같기 때문에 일단 CPI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고 또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석 연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9월 증시에 대해서 또 이제 FOMC에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지금 0.75냐 0.5냐 어차피 지나가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안감도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달은 일단 증시 전체가 글로벌 증시 전체가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급함보다 여유로움이 필요한 8, 9월이 될 것 같아요. 유세벽 전문가님도 같은 의견이실까요? 네, 앞서서 말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요. 네, 박스 좀 치면서 시간 조정을 거치지 않을까, 이 구간을 해소를 했었을 때 2600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준 하면은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석학들이 다 있는데 그쪽에 누가 걔네들보다 경제를 잘 읽을까요? 저는 그쪽 의견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경제 대통령 파월의 입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많은 의견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쪽의 행보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강한 코멘트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강할 녀석들, 동향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지 캐스터입니다. 네, 강한 녀석들의 강할 녀석들 흐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거래일 만에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출발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눈여겨보면 좋을 종목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심이 신라면과 새우깡 등 라면과 스낵 가격을 인상하겠다는 소식에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SK네트워크스도 S트래픽의 전기차 충전 사업부를 인수하겠다는 소식에 장 초반 7%나 넘게 급등하기도 했고요. 또 리튬 가격 상승에 따라서 포스코 엠텍과 웰크론 한텍도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 상승 출발한 덕분일까요? 롤러코스터 같은 요즘 시장 상황에서도 토마토 티켓 오늘 2장이나 나왔습니다.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로 티켓 획득했을지 강한 녀석들 티켓 획득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 네, 윤겸 전문가의 제노코입니다. 네, 제노코 방산주죠. 폴란드 K2 전차 공급 체결 등 한국 방산기업 수출 확대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했는데요. 목표가 27,500원 제시해 주셨는데 최고가 목표가를 넘는 27,700원까지 오르면서 두 자리 수익률 기록하면서 티켓 한 장 획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주인공이죠. 신기수 전문가의 아모그린텍입니다. 네, 아모그린텍은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장치 부문의 고성장 기대감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한 건데요. 목표가 15,300원 말씀해 주셨는데 최고가 14,750원까지 오르면서 15.69% 수익률로 티켓 한 장 가져가십니다. 그럼 전문가별 토마토 티켓 보유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아주 여유롭게 1위 지키고 있는 유세벽 전문가 25장 되시고요. 이정우 전문가 21장,
오늘 그리고 어제 연일 연속으로 티켓 획득하고 있는 윤겸 전문가 19장, 신기수 전문가 12장, 신상원 전문가 1장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강한 녀석들은 또 어떤 종목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일주일 만에 다시 또 티켓 2장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종목들이 티켓 획득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먼저 윤겸 전문가를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윤겸입니다.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제놓고 네. 가지고 또 10% 이상의 수익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예. 제가 저번 주 17일 날, 수요일 날, 요 제노코를 추천드렸고요. 제가 이제 추천드리면서 요새 해조 이방원이, 섹터가 이제 대세고 강세인데, 그 중에서 이제 방산 쪽에서 그래도 아직은 좀 성장 가능성이 있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찾다 보니까, 제노코를 좀,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노코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항공우주 쪽이면서도 이제 방산이면서도 통신을 또 전문으로 하는 기술력을 갖고 있고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2분기 영업이익이 상당히 상승을 했습니다. 187% 정도 상승을 했고 매출도 좋아지고 있고 또 아시다시피 오늘 또 상당히 방산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언론에도 나왔지만 이제 상반기 26조 원 정도 수출도 했고, 근데 이 방산의 또 특징이 또 이제 그 수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제 수출한 국가의 그 사후 관리 부분이 또 이 상당한 매출이 크다, 30조 원 정도 예상한다는 또 그런 부분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태조 이방원에서 또 방산이 오늘도 좋은 결과를 낳았는데 앞으로 계속 중장기적으로 또 눌림목은 오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힘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되고요. 제가 이 추천드렸던 이 제노코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3만 원까지는 아직도 성장 여력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들고 계신 분들은 또 적정히 또 분할 매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3만 원까지는 또 중기적으로 들고 가시면서 보유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요약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놓고 오늘 장중에 27,7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제놓고 2분기 실적 역시도 탄탄했고요. 방산주, 이 섹터에 대한 기대감 역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 전거래일에 저점을 찍고 바로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래대금 동반하네요. 3만 원까지 중장기적인 보유 혹은 분할 매도 관점 설명해 주셨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겸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티켓은 또 역시 지난주 수요일의 종목입니다. 신기수 전문가 티켓 획득하셨는데요. 전문가님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다는 거죠? 네, 달아주시죠. 네. 지금 우리 윤겸 전문가가 빠르게 달려가시네요 라고 하셨는데 신기수 전문가도 지금 속도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신기수 전문가는 배터리 관련주로 저는 수익을 많이 내주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모그린텍 지난주에 전 세계 세 번째 전기차용 고효율 자성 소재를 개발한 기업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15%의 수익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지금 잘 가고 있고 이제 증권사들 리포트를 보니까 자성 소재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ESS가 성장하고 있다라는 리포트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ESS 사업은 지금 이제 사업 초기 단계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성장성을 부각시키는 거는 주가에는 상당히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회사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게 자성 소재, ESS, 그 다음에 이제 기판 사업이 있어요. 세라믹 기판. 이거 전력 반도체인데 이게 자동차용 반도체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네. 이제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15,300원 드렸는데요. 일단 그 정도까지는 갈 거고 내일 15,000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은 일단 비중을 좀 줄여 놓으십시오. 중기적으로 2차 목표가는 16,500원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모그린텍 자성 소재 배터리 쪽이고요. ESS 여기에 전력 반도체까지 15,000원에 내일장쯤 매도를 해보시고 16,500원까지 중기적인 목표가를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오전장 마무리하는 전략은 어떤 종목일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신상원 전문가 일진파워, 신기수 전문가 T로보틱스, 유세벽 전문가 KH 바텍입니다.
신상원 전문가님이 스티커는 못 받더라도 이익은 먼저 여러분이 챙기시라라고 멘트를 드렸더니 단풍나무님께서 감동받으시고 신상원 전문가님 최고라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정말 티켓 욕심 없으십니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겠죠. 네, 한 번에 뭐 지금 움직이는 것들이 다 한 번에 나와서 우수수 받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정말 파워를 냈으면 좋겠어 갖고 일진 파워를 준비했는데요. 소개 바로 들어가도 되죠? 일진파워 어떤 투자 네, 포인트인가요? 일진 파워는 뭐 잘 아시다시피 SMR 소형 원전 관련이면서 이제 뭐 수소 에너지도 관련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수력 원자력하고 이제 한국형 스마트 SMR 개발 파트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핵융합 핵심 원료인 삼중수소 취급 기술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수소에너지 사업 부분을 좀 신성장 동력으로 이렇게 좀 해서 공격적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설비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이 회사가 현금성 자산도 한 500억 이상 보유했기 때문에 아마 공격적으로 그 새로운 사업에 진출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기대할 만한 그런 기업이고요. 또 지금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 차트의 흐름을 보면은 바닥 구간에서 살살 살아 올라오면서 조금 이슈가 좀 부각되고 있고 특히 어제 시장도 안 좋은데 그 이틀의 조정이 나왔던 거를 한 번에 만회하는 그 움직임, 좀 힘이 있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쉬고 있는 그 구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뭐 2만 원, 2만 50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2만 원 정도에서 그 이하에서 충분히 진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를 보면은 한 2만 4천 원 정도까지 잡고 그리고 손절가는 최근의 흐름이 이제 시작이 변곡점이 생겼던 18,300원 부근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해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일진파워 원전과 수소입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의 SMR 파트너이기도 하고요. 신성장 동력으로 수소 에너지를 밀고 있는 기업 일진파워 현재가 매수가 목표가는 24,000원, 손절가는 18,300원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신기수 전문가가 오늘 세 분 모두 주목해 주셨던 섹터 로봇주 가운데 종목을 골라주셨는데요. T로보틱스의 투자 포인트 전해주시죠. 네, 일단 뭐 로봇주들은 그 살 종목들이 지금 몇 종목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T로보틱스를 가져오게 된 거는 이제 흑자 전환이 올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흑자 전환 이슈라는 것은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꽤 큰 모멘텀이기 때문에 그 요 종목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상반기 때 이제 매출이 340억인데 영업이익이 이제 7억 정도가 됩니다. 이익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래도 흑자 전환이 일단 되게 되면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다음에는 이제 이익률을 챙기는 쪽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대감이 또 높아질 걸로 보고 있고 일단 올해 지금 이익이 좀 생기는 부분은 OLED 진공 로봇 쪽에서 이제 매출이 좀 성장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주로 디스플레이 쪽에 진공 로봇을 많이 하는데 그동안에 중국 쪽이 좀 막혔다가 중국 쪽이 트이면서 그쪽에 이제 매출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미국의 AMAT 쪽에 매출 비중이 60에서 70% 정도가 되는데요. 그쪽에 이 회사의 진공 로봇이 들어가면은 AMAT에서 이제 자기네들 기계하고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또 납품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은 AMAT가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수혜를 받죠. 그러면 이 회사도 이제 수혜를 받을 걸로 지금 기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로봇 분야가 있는데 진공 로봇이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매출을 뽑아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무인 운반차하고 자율 이동 로봇 이쪽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택배사들 중심으로 해서 올해 수주가 이제 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 같고요. 또 현재 그 헬스케어용 웨어러블 로봇이 이미 이제 개발이 됐습니다. 마이 오슈트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체험 서비스 중인데 이게 그 내년부터 이제 판매가 아마 개시될 건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헬스케어법이 지금 개정이 되면서 만약에 의료 수가 적용이 되게 된다면은 이런 부분들도 요거는 꽤 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헬스케어 관련된 정부 쪽의 정책 관련된 뉴스가 나오게 되면은 그쪽 모멘텀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또 개발되고 있는 건 항만용 대형 자율주행 로봇 개발 중인데 이렇게 계속 각 분야의 자율주행 그리고 혼자서 뭔가를 운반할 수 있는 로봇 이런 분야에서는 굉장한 이제 뭐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종목입니다. 지금 주가를 보시면은 많이 올라왔다가 지금 뭐 가격 조정을 한 1년째 받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지금 박스권을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단은 이미 이제 형성이 됐다 보이고, 요번에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9,000원을 넘어서게 된다면은 탄력이 좀 있을 텐데, 근데 지금 이제 그 주가 요번 전략은 뭐냐면은 딱 그 매물대까지만 일단 수익을 좀 보는 걸로 그런 전략을 세우면서 9,000원을 목표가로 하고요. 매수는 현재가 뭐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요번에 나왔던 저점이 7,600원이네요. 거기 손절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T-로보틱스 하면 물류, 헬스케어 로봇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T-로보틱스, 미국의 중간재 형태로 납품을 해서 미국 기업 쪽으로 들어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간축 법안 수혜주라고 합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9,000원, 손절가는 7,600원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장에 또 움직이는 종목을 가지고 와주셨어요. 유세벽 전문가가 KH바텍 꼽아주시는데요. 포인트 알아볼까요? 네, 어저께 절대 전략 시간에 이제 폴더블 관련주들이 움직일 것이다라고 이제 저점에서 올라올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오늘 아니나 다를까 움직였습니다.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이 주식 격언도 있는데 굳이 KH바텍, 파이엔테크닉스랑 뭐 세경 하이테크 좋은 종목들 많습니다. 폴더블 관련주 중에 하나인데 이 종목의 특징을 보게 되면 3분기, 4분기가 실적이 좋습니다. 왜? 폴더블이 나온 이후에 계속적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거기에 따라 영업이익도 올라오고 그래서 이 주가가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현재 추세는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라서 2만 원 돌파해 줄 수 있을까라는 부담 요인은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락 추세를 이탈을 못 해주고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8월 달에 한번 보도록 하면은 작년 8월 이때죠. 이때 이 구간 가파르게 상승을 합니다. 이때처럼 저는 변동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는 현재가 충분히 진입 가능한 구간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이 종목이 바로 다이렉트로 수직 상승할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17,000원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는 점은 충분히 열고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라인을 이탈했었을 때는 저는 보내주는 게 맞다라고 해서 17,500원 손절가로 드리겠고 그리고 25,000원까지도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 그 리포트가 떴습니다. 리포트 같은 경우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목표가는 3만원 그대로 유지 중인 종목 폴더블 수혜가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락 추세에 놓여있는 KH바텍에 도전을 해주시는데요.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22,000원, 손절가는 17,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세 분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한 녀석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확인해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오전장도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